일단은 외식 산업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1년에 뭐 배당 가능 수익만 200억 이상이 나오면 네. 결국은 이 CK 설비 자체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사실 유통산업만큼 뭔가 광범위하고 넓은 영역을 다뤄야 되는 그런 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하셨지만 이번에도 유통산업에 대해서 좀 깊게 다이브를 해보고자 하나투자증권의 유통섹터를 담당하시는 남성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돈알리 2부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유통업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남성현 연구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예 유통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나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 막 약간 이런 그 포스가 느껴져서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그 편의점업을 제대로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사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사실 유통업이 범위가 많잖아요. 네, 뭐 백화점도 맞습니다. 네. 있고 그런 소위 채널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외식업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저도 외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또 밀키트 사기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오늘은 그 외식업 쪽이 이게 지난번 질문이랑 거의 동일하게 성장 산업인지부터 네. 여쭙고 싶어서 외식업도 성장 산업이 맞나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외식업 시장 자체가 거의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 140조 원을 좀 넘어서는 걸로 좀 140조요? 예, 알려져 있는데 아. 한 30년 데이터를 그려보면 특정한 2개년도 정도를 빼고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걸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움직임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20-30% 정도는 감소했을 거다라고 작년에는 보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저희가 오가닉한 그로스를 놓고 보면은 한 5에서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한 3% 이상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개인 외식 사업보다는 가맹본부 사업이라고 하죠.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조금 더 빠르게 침투를 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되지 않았던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식업이 내 주변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성장하는 산업 맞아? 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2000년 초반부터 치킨집의 포화 상태라는 부분이 이미 거론이 됐지만 네.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노란 통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유명한 통닭집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맞죠, 팽창하고 맞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국내에 상당히 많은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이 뭐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가맹본부 사업이 훨씬 더 빠르게 조금 그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도 뭐 가맹본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아까 또 개인이 저처럼 개인 외식업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산업 업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요 외식업 안에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아까 가맹점을 좀 좋다고 하셨지만 그럼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 그 지금 외식 산업 자체는 가맹본부로 일단은 변화해가는 속도 자체를 상당히 조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희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가맹본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맹본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하고 기업 간의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진입하기 좀 난색을 표명했는데 네. 이게 최저임금 자체도 올라가고 임대료 자체도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가맹본부 사업이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잘 알려진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도 가맹본부 사업을 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교촌이라든지 교포F라든지 BBQ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부 뭐 주류 판매점에서 뭐 지난해 뭐 지지난해 가장 이제 떴던 회사가 역전할머니 맥주라고 하는 네. 예, 호프집 배열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앵커 분께서도 되게 웃으시지만 네. 이 매장 수가 거의 700개 육박합니다. 700개요? 700개면 관리 네. 매출 기준으로 거의 3천억에 육박합니다. 대박이네요. 예, 이제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네, 네. 뭐 법인으로 돼 있는 개인 최대주주가 가고 있는데 거의 1년에 뭐 배당 가능 수익만 200억 이상이 나오는 상당히 얄짜 회사로 거듭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네네.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 유통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소위 가맹점이 많아지면은 저희 가맹점마다 그 음식 맛이라든가 그런 소위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맛이 과거만큼 음식점마다 편차가 크다 그런 네. 느낌은 좀 잘 안 들거든요. 네, 네. 그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뭐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가맹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브랜드만 조금 빌려주고요. 거기다가 네. 일부 레시피 정도만 쉐어링을 하고 거기다가 일부 원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원재료만 상품을 공급했던 어찌 보면은 가맹본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가지 분점을 뭐 지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돈을 받고 좀 내주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일단은 가맹본부 사업에서 음식 자체 그러니까 원재료라든지 조리되기 직전의 제품군들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되고요. 아, 네. 예, 이게 가맹본부 사업이 워낙에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공장 인프라를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체인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자재를 대행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네. 그 식자재 유통회사한테 상당 부분 많은 제품군들을 한마디로 맡겨서 공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전용 상품하고 비전용 상품이라 나누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원재료 자체가 단일 공급 채널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레시피만 지키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맛에 대한 편차 자체, 그러니까 네. 표준화 자체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게 기업화가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이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본점만 맛있다고 보통 네, 맞아요.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상당 부분 이게 표준화가 되기 시작을 네. 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만족도 있는 제품군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맹본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 보시면 식자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재고 보관 비용 자체가 상당히 쇼텀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투입되는 원재료의 비중을 보면 신선식품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네. 가공식품이 한 60% 정도 돼요. 네. 그 가공식품이야 뭐 사실은 뭐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지만 그러겠죠. 신선식품은 거의 매일 즉시성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물류가 뭐 지난번 편의점에서 말씀드린 물류가 상당히 뭐 하루에 2번 이상 막 그런 예. 수준의 물류가 있어야 된다. 뭐 2번 이상은 아니지만 새벽에 배송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지역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전국구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구의 유통망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식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컨트롤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식자재 종류가. 예. 어, 저희가 뭐 김치찌개집이다 하면 김치찌개만 공급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외식업이라고 하는 게 뭐 서양식, 베트남식, 일식, 중식, 한식, 네. 한식도 종류가 네, 전 세계 예. 음식을 한국에서 다 먹을 수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제품군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소싱 능력, 그다음에 원재료 관리, 물류, 인프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전체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은 식자재 유통업을 좀 전문으로 하는 상장사가 있어요? 국내 식자재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과거에는 한 3개사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메인으로는 프레시웨이 정도만 CJ 프레시웨이 정도만 CJ 프레시웨이. 예, 예전에는 신세계푸드나 현대그래프도 지금도 일정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같이 동행해서 성장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워낙에 이쪽 시장 자체가 도매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대기업들이 여기서 안정적인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기가 어려웠던 게 하나가 있고 네. 외식 시장이 안 좋다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배경이 내 주변인들 중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없잖아요. 외식업을 하시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에 공급하는 식자재 업체들도 사실은 상당히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크게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들의 마진율도 그렇게 네. 크게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됐고 2010년 초부터 상당히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세금적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보관 관리 기능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저희가 계란을 상온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뭐 사실은 뭐 상온이 아닌 상태에서도 보관을 했고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기업들 자체가 거의 사업적 포기를 그러면은 예. 식자재 유통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과거에는 플레이어가 3개사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은 뭐 신세계라든가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를 영위하게 되면서 이게 코어 비즈니스가 좀 아니게 된 듯한 느낌이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업이 매우 코어 비즈니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CJ 프레시웨이가 그러면 식자재 유통업에서 전체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전체 시장을 사실은 저희가 통계청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니고 보통 저희가 외식업에서 공급되는 매출액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저희가 원가율로 따지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경로 자체는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식업에 국한해서 식자재 시장을 언급을 드릴 때는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되는 마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중에서 프레시웨이가 최근에 이제 회계적 매출이죠. 관리 네. 매출은 아닙니다. 회계적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조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로 좀 많이 떨어져 네, 있습니다. 한 네. 2.5조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놓고 보면은 전체 마켓 쉐어 자체가 거의 뭐 한 5% 정도. 5% 정도. 예.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채널별로 또 경로 부분을 해보면 이것보다도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5, 뭐 5% 정도면 뭐 커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프레시웨이가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제가 건설을 했었잖아요. 네. 전국에 레미콘 공장이 한 1,500개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미콘 공장 하나당 점유율이 매우 낮아요. 네. 근데 그 업체 자체는 또 소수여가지고 네. 그런 업체 자체는 소수여서 한 7, 8% 정도 되는 유진이 국내 점유율 1등이었거든요. 네. 아마 식자재 유통도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다 보니까 한 5%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1등인 것 같고 다만 CJ 프레시웨이가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지금 제가 이 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외식 산업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포인트는 2010년부터 들어왔던 뭐 대상 베스트코라든지 신세계 푸드라든지 현대그룹 뭐 아예 사업을 철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는 영역의 의지 자체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계산할 수 없는 중소형 식자재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도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에서 일단 구조적으로 MS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대기업조차도 왜 사업의 확장 의지 자체가 떨어졌냐? 이거는 약간 시장이 제조 베이스로 좀 시장 자체가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막대한 인프라 투자 자체가 필요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이게 식자재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게 적정 수준의 마진율이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1%대였어요. 영업이익률이. 네. 거의 버는 게 없었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액이 3조 원이 넘어서야 끼케야 3, 400억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굳이 해야 돼? 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외식 경기 자체가 플럭테이션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산하는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네. 식자재를 원물 상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조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시장 자체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가공을 거치면은 그 가공 마진이라는 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개념이군요. 예. 그럼 이게 왜 필요했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가장 식자재 유통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외식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 업체들이 저희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수요 자체는 사실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진 거고. 근데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경쟁업체가 너무 빨리 들어와요. 네. 예, 한마디로 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비어져 있으면 내가 MS를 차지하는데 네. 거꾸로 이 외식업은 우리나라 퇴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임대료하고 고정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업체가 늘어나니까 단가는 많이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치찌개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려면 이틀이 걸리고 상당히 네. 많은 인건비가 들거든요. 네. 공간도 필요하고. 네. 그럼 이거를 절임 배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건비라든지 공간 임대료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자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죠. 그러니까 1차 가공된 조리품을 네. 가지고 와서 그 가맹점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네네.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도 좋아한다 이런 말이고 네. 그럼 그 1차 가공 같은 거를 어디서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프레시웨이나 이런 애들이 전철이라고 하는 센트럴 키친이라고 하는 CK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센트럴 키친이요? 예. 근데 이게 신선식품의 전처리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설비 투자가 센트럴 키친에 대한 설비 네, 투자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과연 1% 영업이익률 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라는 고민에 의해서 투자를 안 했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현대그린푸드는 단체 급식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거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 전처리 회사 자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아하, 네. 예, 거기다가 자체적인 설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투자 자체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MS가 중장기적으로 혼자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현대그린푸드는 투자는 했지만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외식업체 공급한다라기보다는 네. 단체 급식과 B2C 쪽에 공급하는 밀키트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영역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은 외식업 자체는 자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물론 작년의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가맹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낮춰야 될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경쟁도 힘들고, 근데 그런 거를 소위 가공된 1차 원재료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전방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산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CJ 프레시웨이 정도이고, 물론 다른 회사도 하지만요.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센트럴 키친 같은 그런 캐펙스 투자도 네네.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CJ 프레시웨이가 우리나라 이런 가맹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점유율이 뭐 상당히 높아진다던가 이런 뷰를 갖고 계세요? 네, 지금도 MS 자체는 상당히 조금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외식시장 자체가 가맹본부화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대규모 식자재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들 입장에서도 어찌됐던 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차 전처리 된 제품군들을 공급받아서 가맹점주한테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제품군들을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발주를 낼 때 결국은 뭐 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추, 새우젓 다 따로 내느냐,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절임 배추에 어느 정도 양념만 공급해서 바로 즉석에서 해서 먹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CK 설비 자체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뜰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외식업체만 말씀드렸지만 네. BGF라는 회사도 CK 설비를 가지고 저희 있습니다. 편의점 했던 BJF요? 그 이거를 구축하면서 발생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편의점, BGF 리테일 편의점에서 드실 수 있는 이제 편스토랑이라는 밀키트 제품군이 출시가 된 겁니다. 편스토랑.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에서 전처리된 제품군들을 밀키트 패키징을 포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제품군들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됐고, 네네. 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막의 표준성이 사실은 되게 생겼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형태로 드실 때는 맛이 미묘하게 약간 지역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만드는 제조 공장 자체가 네. 한 20개 정도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편스토랑이라는 제품은 네.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물류센터 안에 CK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대부분 만들어서 전국구로 뿌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원물에 대한 이제 이 손실률도 좀 떨어지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CK라는 거는 뭐 이런 프레시웨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사업의 유리함을 갖기 위해서 그런 관련 유통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처럼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점점 저는 프레시웨이 입맛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길 사고 저길 사고 저길 사도 결국 1차 가공은 다 프레시웨이 거야. 그래서 제가 먹은 매우 익숙한 맛인데 이러면서 다른 가맹점에 대한 맛을 그렇게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 이게 그래서 수년 전에 회사들이 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가공식품 비중을 늘리게 되면 맛이 다 균일하지 않냐. 네. 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1차 식품의 전처리, 그러니까 뭐 양파를 뭐 씻어가지고 슬라이스 한다든지 네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대부분의 소스류는 ODM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들 우리 소스를 똑같이 구현해 줄 수 있는지의 역할인 거지, 이들이 소스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뿌려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이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음식료 식자재 유통 산업도 점점 파운드리화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산업별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가 성현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질문 몇 개를 던지면은 완전 이야기꾼처럼 쏟아내셔가지고. 근데 오늘도 저희가 건진 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통산업이 다른 배터리라든가 이런 고성장 산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성장 혹은 역성장 같은 그런 인식을 받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국내 내부 상황으로도 그냥 뜯어보자면은 뭐 잔잔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연 성장 산업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요 안에서는 그러나 특별한 몇 개 분야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그 식자재 유통업 그리고 CK를 활용한 비즈니스, 이런 것도 상당히 고성장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계속 도날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입이 간질간질 하신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고생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유통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남성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